사회복지 관련된 보충 영상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자료, 이 보충 자료라고 아마 제가 이제 표시가 된 그 파일을 올릴 건데 절대로 이걸 꼼꼼하게 다 읽으시면 안 되고 이게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게 요새 최신의 그 흔히 말해서 그 알려진 내용이구나, 최신 내용이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은 이게 금방 아마 금방 적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긴급복지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도 자료를 보시면은 자, 2023년도 3월 달에 나온 거고요. 긴급복지 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자, 교정시설 출소자, 범죄 피해자에 대한 기준을 추가를 해서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올해 2023년 3월부터 이걸 조금 더 넓혔어요. 자, 긴급복지 지원은 실직 등으로 소득이 상실되는 위기 상황 때문에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긴급 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복지 사각지대 중에서 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위기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게 참 그 현실적인 사례네요. 보니까 자, 2006년도의 얘기입니다. 자,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자, 소득이 없어지고 단전, 그러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게 1개월 동안 있었던 경우. 자, 위기 상황이죠. 자, 2009년도에 자, 주소득자, 돈을 실제로 버는 사람이 휴업이나 폐업을 해서 자, 가구 구성원, 가족들의 소득이 갑자기 최저 생계비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 자, 그 다음에 2012년에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사람, 그 다음에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이게 표현이 좀 이렇게 해서 좀 죄송한데요. 방임 유기 등으로 이렇게 노숙하는 경우. 자, 2019년 자, 겨울철에 그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위기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기입니다. 자, 2020년에 맨 위에 줄요. 자, 자영업자, 그 다음에 프리랜서, 이런 무고표직으로 소득이 상실된 사람. 그리고 이제 작년이네요. 2022년에 자살 의도자도, 자살하려고 시도한 사람도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게 정확하게 뭐 된다라고 말하기엔 좀 뭐한데 일단 사유는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번에 이 정부에서는 미성년인 형제 자매 또는 자, 중증 희귀 난치 질환자인 경우에 또 생계가 곤란하다고 하면 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범죄 피해자가 도저히 난 지금 있는 곳에서 생활할 수가 없다, 이사를 가겠다라고 한다면 자, 이거는 이제 또 스토킹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교과서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이게 더 지금 발달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자살 의도자도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그 중증 난치 질환자로 구성되는 그런 경우, 자, 그런 그 가족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특이하게 눈에 띄는 거는 범죄 피해자가 이사하는 경우까지, 갑자기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 그 스토킹 같은 경우는 이게 아주 이제 곤란한 얘기들이 많아요. 좀 이 영상으로 할 수 없는 얘기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 긴급복지 지원을 하겠다는 자, 인정되는 사유가 넓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이제 또 바로 이어서 재가급여 얘기를 할 건데, 자, 한번 보죠. 자, 이제 재가의료급여죠. 흔히 말해서 2023년도 6월 달에 만들어진 재가의료급여. 자, 이제 73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자,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 자,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얘기요. 자, 그래서 기존에 뭐 13개 시도, 38개 시군구에서 16개 시도, 73개 시군구로 확대된다고 이제 밝혔고, 자, 재가의료 급여 시범 사업은 장기 입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이제 집에서 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흔히 말하는
방문 요양 서비스 개념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거는. 자, 그래서 뭐 냉난방 용품을 드리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물 인터넷 안전망을 설치하는 거,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시범 서비스를 해보니까 서비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굳이 입원할 필요가 없다라는 효과가 확인이 됐죠. 자, 그래서 요거는 재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사실 집에서 서비스를 받고 본인이 그래도 그 몸과 마음이 좀 여유가 있는 게 아무래도 낫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 의료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상담, 모니터링, 요양보호사 방문, 그 다음에 외래 진료할 때 교통비 지원 등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재가의료급여 이제 확대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민기초생활보장인데, 자, 요거도 뭐 이제 내용이 있죠. 자, 이거는 2023년도 9월달 바로 자 얼마 안 된다 얘기죠. 자, 빈곤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는 지금 양이 많아요. 양이 많기 때문에 요약본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3차 아직 이제 시행되지는 않은 건데 제3차 그러니까 내년 2024년도부터 2026년까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계 주거 급여의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의료 급여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며 자동차 재산의 기준을 완화한다. 그래서 21만 명, 그 다음에 5만 명 등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2024년부터 사실상 이거는 이제 확정된 계획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자, 일단 생계급여의 어떤 기준을 이제 좀 향상시킨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다인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한 가정을 이루는 경우들. 자, 그다음에 다자녀 가구,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에 대해서는 이 세 기준을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재가 의료 사업을 전국의 228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자, 그다음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도 향상한다. 그리고 이제 침수 방지 시설, 우리가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그 반지하, 지하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침수 방지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청년층은 근로사업소득의 공제를 확대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리고 최저교육비에 관련된 교육급여도 이제 보장 수준을 확대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자세한 내용들이 많아요. 상당히 자세한 내용들이 많고, 그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냥 말로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공통적으로는 자,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을 자, 2000cc 미만으로 이제 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그 주택 수선 급여, 이제 수급 가구, 침수 방지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데 지원을 해준다. 그 다음에 청년 근로사업소 소득을 40만 원, 뭐 추가 공제의 연령을 확대한다는 얘기. 자, 그리고 중증 장애인을 포함해서 부양 의무자의 기준을 미적용한다라고 돼 있는 거. 자, 그리고 재가의료 급여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자, 그리고 이제 아동이나 청소년을 키우는 가정 입장에서는 자, 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인하한다. 이게 아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교육급여를 인상한다는 얘기까지 해서 뭐 내년부터 달라지는 단계적으로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양이 꽤 많아가지고 이걸 다 보실 필요는 없는데 흔히 말해서 이제 제가 이게 눈에 띄는 거는 자동차에 관련된 얘기가 눈에 좀 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층에 대한 뭐 공제 혜택이 조금 더 늘어난다는 게 눈에 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침수 방지 시설을 지원한다는 거. 이게 그 얼마 전에 불과 이게 올해 얘기일 거예요. 올해 여름 이제 장마철 전에 이제 반지하에 계시는 분들의 이제 그 침수가 되면 대피를 하는 것까지는 뭐 좋은데 사실상 모든 가재 도구가 완전히 그 못 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그 전수조사를 얼마 전에 했어요. 뭐
이게 만약에 침수가 됐을 경우에 침수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뭐 각 지역별로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주 이거는 뭐 진짜 발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돌아다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 이게 참 이렇게 심각한 문제구나 저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으로 달라진 게 있다는 것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민연금 관련 국민 기초연금 부정수급 막는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건 뭐 저 그 사망 자 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아서 돈을 받는 그런 부정수급을 조기에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극히 드물어요. 드문데 이제 이런 거 부정수급 이제 이걸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좀 많이 한다는 거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사망을 하면 사망 신고를 보통 좀 빨리 해야 되는 편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이 드물긴 한데 그래도 부정수급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보충 영상의 마지막인데요. 자, 이것도 이제 그 장애인 연금에 관련된 얘기죠. 자, 2023년도부터는 자, 한 달에 40만 원, 최대 40만 3,180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장애인 연금이 인상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인상된 이유는 자,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이 자, 소비자 물가 변동률이 5.1%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인상을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에 관련된 얘기까지 뭐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은 뭐 단독 가구는 122만 원, 부부 가구는 195만 2천 원으로 결정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장애인 연금 같은 경우는 자,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 장애인 중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의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보충 영상에서 5가지의 보도 자료를 말씀을 드렸어요. 긴급복지, 재가의료급여, 그 다음에 국민 기초생활보장이 바뀌는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거, 그 다음에 연금의 기초연금 이런 거 부정수급 막는 거, 그 다음에 장애인 연금까지 해서 2023년도에 좀 이렇게 제가 그 보도 자료를 보고 이거는 좀 알려드리면 괜찮겠다 싶은 거를 골라서 최신의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책의 내용이 뭐 정리가 잘 되어 있긴 하지만 법이나 제도는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올라오는 것보다 빠를 수가 없어요, 책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시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